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입니다. 오전 11시를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뭔가 중대한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밝혀지면은 민심이 흉흉해지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무사 문건 수사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고 쌀을 보내가지고 쌀값이 올랐다 하는 이런 루머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믿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부가 입을 싹 닫고 있으니까 이런 소문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이 쌀값이 20kg 물 기준으로 하면은 올해 1월 2일에 43,022원인데 지난달 30일에는 48,585원으로 올해 들어서 약 13%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커지기만 하는 북한산 석탄 수입, 북한산이 최소한 확인된 것만 해도 두 척의 배에 실려가지고 인천과 포항에 도착해서 한국의 어떤 산업시설로 갔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공공연하게 아니면 우리 정부의 비호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밝혀진 거는 청진 등등에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의 사할린에 있는 홀롬스크 항으로 옮기고 거기서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스카이 엔젤이라는 배, 파나마 중국 선적이고 리치 글로리라는 배, 시에라레온 선적인데 거기 옮겨 실은 다음에 작년 9월, 작년 10월에 한국항에 도착을 했다. 포항, 인천에 도착을 했다. 그 이외에도 더 있다 하는 이야기가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면서부터 이제 국내에서도 관세청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이야기로는 이게 북한산이 맞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관세청이. 그런데도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다.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더욱 의심이 커진다. 뭐 대충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한 데가 어디냐? 이 북한산 석탄을 첫째는 규명되어야 할 게 모르고 했느냐? 북한산 석탄인 줄 모르고 수입을 했느냐?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탄인 줄 알았느냐? 모르고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석탄은 그 품질이 중요하고 품질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고 그 품질은 북한산은 어떻다는 그 이미 자세한 성분 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쿠웨이트 원유는 중진류다 아니면은 리비아의 원유는 경질류다 해가지고 값이 달라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산인 줄 모르고 수입했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러시아산, 북한산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디에서 쓰느냐?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석탄을 많이 쓰는 데는 무슨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제철소에서 또 많이 써요. 그 이외에도 있겠죠. 근데 요사이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문 닫게 한 다음에 석탄 발전소를 돌린다고 석탄 수입량이 많이 늘었답니다. 특히 러시아산 석탄 수입량이 늘고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는 착안해가지고 북한이든지 남한 사람이든지 착안해가지고 요 러시아산 석탄에다가 북한산을 슬쩍 끼워가지고 한국으로 판다. 더구나 한국에 좌파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이런 것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북 제재망에 큰 구멍을 뚫었다.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야죠. 만약 우리 정부가 지금 가장 큰 피해자 아닙니까? 가장 큰 피해자는 핵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이고 더구나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은 구멍이 나면은 제일 큰 피해는 그 핵으로부터 인접한 대한민국인데 이 문재인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놓는 해명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흉흉한 소문, 즉 남북한이 공모한 거 아니냐, 북한이 석탄 대주고 남한은 살 보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쌀값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루머라고 그랬습니다. 루머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루머에 대해서 또 해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이걸 법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시하의 나라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적의 핵 개발을 고의로 도운 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미국 경우에는 사형입니다. 사형.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가지고 북한에 외화를 주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돕는 겁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가담했다면 이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그게 적용할 법은 많습니다. 이적죄, 국가보안법 많습니다. 핵 개발에 쓰일 줄 알면서도 달러나 외화를 북한 정권에 보내준 자가 있다면 처단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이 핵실험을 해도 남한 정부가 대북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고급 정보를 제공한 자가 있다면 이 자도 지금 처단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가담하면 이건 가중처벌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이번 북한산 석탄 밀수 사건에 공무원이 가담했다면 어떤 처벌을 할 것이냐. 우선 국내법 위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국제법 위반인 겁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이게 국제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 전시 중에 적을 돕는 겁니다. 보통 적도 아니고 핵 개발하고 있는 적을 돕는 겁니다. 이것은 2중, 3중의 가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하나 예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국내법으로도 충분하게 사형하면 무기인데, 이게 미국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1953년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기술자였어요. 이 남편이 기술자인데 핵 개발하고 있는 소련에 핵 기술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잡혔어요. 부부가 잡혔는데 카우프만 판사라는 사람이 사형을 선고해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사형. 살인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살인보다 더 나쁘다는 판단을 한 거죠. 이 두 사람은, 율리우스 로젠버그 두 사람은 미국 공산당원이었습니다. 미국 공산당원은 한국의 주사파처럼 북한이나 소련의 공작에 잘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위한다 또는 적과 통일을 위한다는 그 마음이 있으므로 자진해서 간첩이 됩니다. 자진해서. 돈 받고 한 게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데 카우프만 판사는 이렇게 논고를 했습니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래야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 전쟁을 벌여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100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피해를 볼지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꿔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반역에 대한 증거이다. 이건 역사적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미국이 1945년에 핵실험을 했고 8월에 핵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끝냈어요. 그걸 본 소련도 즉시 핵개발에, 그 전부터 사실은 핵개발에 인력을 투입을 했는데 더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49년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판사 이야기대로 이 로젠버그가 제공한 정보가 일조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거죠. 한국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한국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바로 소련도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국을 보정자로 앞세워가지고 김일성을 시켜서 남침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로젠버그가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장에서 미군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살인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논구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부인까지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부인이 말려야 할 사람인데 남편이 반역죄를 저지르는 걸 말려야 할 부인까지 가담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은 살려주는데 두 사람 다 사형해가지고 정기의자에서 됐습니다. 요걸 딱 북한산 석탄 수입에 공무원이 가담했다면 그 공무원에게 적용할 법이 바로 이겁니다. 법리죠. 법리와 논리가 이거죠. 제가 판사라면 이렇게 선고를 하겠어요. 당신들이 저지른 공무원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도록 권장하고 비호한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는 살인보다 더 나쁘다. 당신들 때문에 북한이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핵 그리고 미사일 개발에 열중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인질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북한을 두려워하고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할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살인죄보다도 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법은 차원 넘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전시 중인 나라입니다. 적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유엔이 나서서 안보리가 나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합니다. 대북 제재를 결의를 했습니다. 특히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산 석탄을 지속적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사람이 간이 얼마나 커서 배 밖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면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을 하면서 이 정권에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에 물어봤을까요? 국정원에 물어봤을까요? 경찰에 물어봤을까요? 아니면은 청와대에 물어봤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봤을 겁니다. 수입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은 수입하지 않았겠죠. 목숨 걸고 북한산 석탄 수입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정권이 뒷받침이 없으면은 수입이 엄두가 안 났겠죠. 이게 자기 죽을 짓이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더구나 똑똑한 기업인데 아마 큰 기업일 겁니다. 큰 기업.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산 석탄 수입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험해지고 김정은은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살인죄보다 더 심합니다. 제대로 된 판사 만나면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 공무원이 사형 아니면 무기를 받는다면 정권은 어떻게 될죠?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 중대성을 잘 모르는 게 수사기관 딱 장악하고 있고 언론기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석탄과 살을 맞바꾸는지 아닌지 이것부터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